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본드입니다. 오늘 저희 2023년부터 무슨 컨텐츠를 해볼까 하다가 제 지인들이 이제 한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악기 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는, 뭐 악기 하는 친구들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도 이제 인터뷰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이 팟캐스트, 이 라디오 컨텐츠의 첫 게스트로 백성현님, 저희 백성현이라는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홀은 하는 친구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가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뭐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 뭐 요새 입시생들 레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연주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고. 그러니까 몸이 되게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까진 마시고. 네, 네. 당연하죠. 안에 안 입으신 거 아니죠? 아니, 안 입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인터뷰 진행해 볼 건데, 이런 호른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는 호른이 아니라 일단 음악을 시작한 이유 있으실까요?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일단 저는 창모는 뭐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 하지만 저는 사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꽤 오랫동안 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전국 모든 콩쿠르를 피아노로 휩쓸고 다녔어요. 피아노에 좀 재능이 있었나 본데요. 네, 재능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피아노를 거의 전공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피아노 전공하면서. 음악의 첫 시작은 사실 피아노였죠. 피아노 체르니 몇 번 같이 치셨어요? 체르니는 뭐 다 끝냈고 라흐마니노프까지 칠 줄 알기 때문에. 진짜 거의 전공의 단계를 넘어가는 느낌이었네요. 네, 좀. 저도 이제 피아노를 쳤는데 저도 한 6년, 7년 쳤는데 피아노 체르니 한 30번 좀 치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뭐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네. 피아노 실력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 피아노를 했더니 음악이 좋아지신 건가요? 그냥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그냥 일단 남들이 그냥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 어릴 때 사실 받을 스트레스도 없는데 그냥 피아노를 치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되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 받았었어요.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에 좀 즐거움을 알게 된 케이스고,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호른을 고른 이유가? 이 호른의 스토리는 또 이제 호른 스토리. 네, 호른 스토리가 좀, 제가 원래 그 피아노도 오래 쳤지만 저는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저희 사촌 형들도 다 운동선수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싱, 뭐 태권도, 태견, 뭐 수영, 골프, 하키, 씨름 다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그래서 복싱으로 원래 최고도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고. 중학교 음악 시간에 제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오래 쳤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저희 중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오시더니, 야, 너 이 해봐 해서 이를 이렇게 했는데 넌 호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호른을 해보신 분인가요, 그분이? 그분도 호른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 근데 이제 이 해봐 해서 이를 했더니 그냥 호른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호른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모르지. 호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래서 호른이 뭔가요라고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영화 음악에 나오는 주 멜로디 선율이 호른 소리다 하면서 이제 해리포터를 들려주셨어요. 해리포터. 네, 사실 거기서 일단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고,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기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약간
그 당시 저희가 드림아이 드라마가 드림아이, 유행했었죠. 수지랑 아이유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제가 남자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이쁜 여자친구 사고 싶어서 약간 일단 예고를 갈 수 있냐고 여쭤봤죠. 근데 예고를 무조건 갈 수 있대요. 2학기를 호른을 하면. 네. 그래서 그럼 하겠다. 해서 하던 운동을 다 그만두고 그냥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호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호른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치, 모르지.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건 해라 해서 바로 악기를 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선생님께서 네. 이빨을 보시더니 넌 호른이다 해서 네. 호른을 하면 이쁜 여자친구를 사귈 것 같아서 네. 하던 운동 다 때려치고 네. 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네. 바로 호른을 하겠다고. 네. 그 깡도 대단한데 호른을 하겠다는 깡을 그냥 바로 한 게 네. 그냥 좀 일단 수지나 아이유 같은 친구들을 사귈 수 예쁜 있지 여자를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인천 예고에 네, 들어가게 인천 됐죠. 예고에 바로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예고에 인천 예고. 그러면은 몇 명 뽑았나요, 인천 예고 호른? 호른을 그 당시에 이제 한 학년당 2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2명. 네. 그러면 몇 명 정도 지원? 2명 왔습니다. 인천 예고는. 그래서 바로 붙는다고 하신 거구나. 네, 뭐 저희 같은 색소폰도 저희도 3명 왔어요. 3명 와서 3명 다 붙어가지고 저는 경계고 나왔는데 네, 제 친구 하리비 하연이 잘 지내니 네, 그 3명에서 붙어가지고 아무튼 뭐 예고에는 사실 뭐 많이 뽑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인천 예고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좀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학창 시절에 좀 파이팅이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약간 좀 애들 막 때리고 다녔나요? 그런 건 없어요. 요새 세상이 네, 무서워요. 더 글로리 아시죠? 네, 그 드라마. 근데 저는 약간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예고 1학년 때 딱 입학하고 나서 선배들이 후배를 잡는 군기 문화가 있죠. 심하게 예술계는 네. 좀 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복싱을 한 사람으로서 그냥 다 귀여우셨어요 선배님. 저한테 네 저희들한테 화를 내도 그냥 이게 무서운 겁을 먹은 척을 해야 하나 저는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정말 무서워했어요 선배님들을. 그렇죠. 무섭지. 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저는 놀 때 화끈하게 놀고 연습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것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한예종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 생활 때 파이팅하게 선배들 깔보고 네, 선배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군기 잡는 거 귀엽고 난 복싱 했는데 너 뭐 악기쟁이가 뭐 하겠어 이렇게 그건 아니시고 그래서 아무튼 학교 생활 잘 해가지고 인천 예고에서 파이팅 해가지고 또 콩쿨도 많이 나갔나요? 네, 저는 콩쿠르를 정말 많이 나갔고 콩쿠르는 일단 거의 다 1등을 했어요. 어떤 콩쿨? 일단 그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이 그 당시에 호른에서는 되게 센 콩쿠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호른 부분은 한 46명 정도 나왔고 그러고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46명이면. 그러고 이제 제가 관악 부분 전체 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1,500명 중에 제가 1등을 1,500대 1? 네, 그러니까 이제 형처럼 이제 색소폰 하시는 분들도 저랑 경쟁을 그치 뭐 플룻이랑 사실 호른같이 어려운 악기가 그런 목관 악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지. 네, 근데 제가 이 콩쿠르를 항상 1등을 하고 싶은 욕구가 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첫사랑 여자친구. 그러니까 음악 생활이 다 여자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랑이랑 사랑이. 그래서 또 음악도 사랑스러운 소리를 잘 내잖아요, 그죠? 아니. 소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할 건데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콩쿨 음악교육신문사에서 전체 대상 네. 받으셨고 또 또 인천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도 하고 네, 뭐 네. 한음 콩쿨 1위 하고 한예음 뭐 이런 콩쿨도 다 1등 하고 그리고 인천예고 3년 내내 실기가 항상 1등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99점, 98점 하면서 저도인데 저도 예고에서 거의 1등 아니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던 1등, 4등. 그래서 한예종을 오셨고 네. 그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시향에서 협연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고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들이 콩쿨 나가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시향과 협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건데, 그 고등학교 때 엄청 날리셨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역으로 네. 고3 때 그냥 바로 입시 보고 네. 바로 붙어가지고 그 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썰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의 입시 선생님께서 연습을 항상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연습을 별로 안 해도 난 잘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 되게 건방지죠. 오만함이 오만하고 아주 건방지고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 안 듣는 학생이다. 약간 이렇게 느끼셨죠. 양아치였다? 약간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선생님께서 저를 진짜 그 당시에는 폭력이 이제 물론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치. 정말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께.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께 정말 많이 맞아서 저는 맞다가 토한 적도 있고 몸이 흔들려서. 입시 선생님. 네, 입시 선생님. 성함이. 장난입니다. 맞았다 그러는데. 근데 성함 너무 말하면은. 감사하신 분이죠. 제 이 자리까지. 또 이게 사실 좀 맞아야 네.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요새는 또 체벌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제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항상 저는 연습을 하루에 한 11시간? 아니 근데 그 금관악기가 11시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사람들은 5시간만 가능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11시간 했어요. 11시간에서 12시간 그냥 악기만 붙잡았어요. 악기만 붙잡는 11시간. 네. 순수하게 진짜 11시간, 12시간을 2년 동안은 거의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짜 완전 미쳐서 했네요. 네. 아까도 제가 항상 그 당시 첫사랑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여자친구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이 친구한테 내가 더 잘 보일 수 있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분야에서 1등을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로 치면은 전교 1등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예고니까 악기를 잘해야 전교 1등인 것처럼. 저도 이거 동감을 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악기 실력이 그러니까 악기를 잘하는 게 되게 엄청난 이성적으로 매력이 엄청난 매력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매력. 엄청 잘하면 실력도 있고 뭐 콩쿠르에서 상타와 사실 그럼 그 예고 안에서는 그만한 그 권력이 없거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 거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제 콩쿠르에서 상 타오고 막 학교에서 엄청 되게 너는 악기 되게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게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그 주변 친구들이 되게 좀 우러러보고 약간 존경심이 있게 되니까 확실히 그 여자친구 만드는데도 되게 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사실 한예종이라는 좋은 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그 친구 덕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정말. 그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실 겁니다. 한예종에 보낸 그 여자친구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뭐 되게 실력을 쌓았다. 11시간 연습하고. 네, 정말 입에서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입이 악기를 불다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피가 나오는데도 여기 보시면 악기에 이렇게 악기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연습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침을 빼는 이렇게 침이 나와요. 네. 여기 워터키라고 하는데 워터키. 어. 침이 많이 나. 네. 여기 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피가 나왔었어요. 피가. 아, 피가 나올 정도로 피 나는 연습이 여기서 나는. 진짜 피가 났어요. 아. 저는 유혈 사태를 봤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네. 진짜 이게 피 나는 노력의 결과가 이런 진짜 이런 피를 거네요, 거죠. 그냥. 네. 근데 저희 색소폰 같은 경우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악기인데, 왜냐면 이제 테크닉적인 곡들이 많아가지고 맞죠. 손가락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막 아침 연습 가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서 1시간 무조건 연습하고 공감합니다. 수업 들어가서 좀 자고 뭐 공감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확실히 그 악기라는 게 악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늘 수가 없는데, 맞죠. 저희도 여기 입술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하고 겨울에 특히 맞죠. 추우면은 막 입술 트고 이런데 맞아요. 악기 연습하면 찢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피난 노력을 하셔서 이제 한예종에 들어가셨는데, 입시장에서 썰 뭐 이런 거 있어요? 입시장에서 입시장에서 일단은 저는 혼자 인천 사람이었고, 사실 인천에는 음악을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서울에 있으니 서초에 남부에 있고. 근데 이제 뭐 콩쿠르를 나가던 입시장을 가건 약간 가면은 항상 서로 다 알아요. 서로 맞지. 다 아는데 저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얘네는 저를 알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잘 했던 그치. 학생이고, 콩쿨에서 다 1500대 1을 뚫고 네, 그랬던 약간 친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끼리 아는데 저는 모르니까 약간 소외감도 들긴 했었죠. 맞지. 네. 하지만 기가 죽진 않았어요. 항상. 난 잘하니까. 항상 난 백성현이. 오만한 네. 그 느낌으로 살았기 또 그 자신감이 있어야 그 실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그래서 그 콩쿠르를 이제 많이 나가면은 이제 유명해지니까. 네. 왜냐면 상을 많이 타니까, 오, 쟤 누구야? 쟤 인천예고 백성현이래. 이러면은 백성현 딱 나오면은, 쟤 잘하는 애인데, 이렇게 경쟁이 심해. 맞아요. 서로 간에 좀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저도 여기 같은 클래식 음악을 했으니까 저도 막 콩쿠르 많이 나가서 상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썰인데, 이거는 입시장 고3 때 딱 서울대 1차 딱 보러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나를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출석 딱 부르는데, 조준영 딱 하는데, 다 이제 그 모세의 기적처럼 쫙 이렇게 하고 나를 보는. 맞아요. 근데 그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게. 맞아요. 특히나 입시장에서 맞아요. 내가 무조건 맞아요. 서울대에 붙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진짜 그랬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맞아. 저도 무조건 학교에서 너는 서울대랑 한예종에 갈 거다 이랬던 사람이어서 그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문이 네. 일단 무성했고. 일단 그리고 정말 좀 어디 콩쿠르를 가건 뭐 입시장을 가건 그냥 심사위원 분이 나오면 다 아는 다 아는. 다 자기들의 선생님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저는 사실 거기서 이게 비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하지. 네, 어린 마음에 좀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 그런 게 좀 많이 걸리긴 하지. 그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 네, 맞아요. 심사에 많이 나오는 선생님이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선생님은 아니니까. 네, 우리 선생님은 저쪽 클래스 선생님이니까 괜히 이거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웬만해선 그런 거 거의 없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한예종 입시장 딱 갔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저는 약간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일단 배수의 진인가요? 정말 정말 그냥 할복을 하겠다. 여기 잘 보면 진짜 할복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한예종 교수님이 저희 나라에서 제일 호른을 잘하시는 이석준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너무 배우고 싶었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잘하시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예종 출신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악기를 잘하고 잘 나간다는 얘기, 약간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나는 꼭 한예종에 가야 한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고에 벽에다가 백성에는 한예종 간다 이거 낙서를 항상 해놨어요. 약간 쓰면은 약간 그대로 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예종 선배들이 요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음. 네, 정말 잘하시죠 다들. 네, 그럼 서울대랑 한예종. 저는 한예종이요. 무조건 한예종인가요? 사실 음악을 할 거면 한예종이고 음악을 안 할 거면 서울대. 서울대인데, 네. 그렇죠. 서울대인데. 그래서 서울대보다 네. 한예종이 잘한다. 홀은. 이런 말을 앞으로 잘 못하겠는데 어쩌나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악기 스타일은 이제 한예종이 한예종이 있으시죠? 본인의 스타일에 가까운 네. 느낌이. 학교마다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맞죠. 서울대도 정말 잘하는 학교죠. 그렇죠. 네. 서울대도 엄청 잘하는데 네. 성현이한테는 저는 그래도 한예종이다. 네. 그래서 입시장 가서 몇 명 왔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의 한 38명에서 40명 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왔는데. 그럼 몇 명?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사실 한예종이 붙기 정말 어려운데 약간 특이 케이스예요. 한예종은 많이 뽑아요. 4명 정도 뽑는데요. 네, 4명. 4명 많이 뽑는 거긴 한데 그래도 40명이면은 이게 뭐 10대 1? 뭐 이 정도긴 한데 그래도 네. 그게 중압감이 있거든. 40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 40명이 다 잘하는 학생만 오는 거니까. 그치. 한예종에 보러 오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4대 1을 그냥 뚫고 재수생, 삼수생도 많은데. 맞아요. 현역이 사실 많이 없죠. 현역 한예종. 많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예종에 들어간 사람은 실력이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혹시 소리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소리? 소리. 네, 호른 소리. 저희가 방금 그 녹음하면서 입술이 다 풀려버렸는데. 저희 같이 소리를 내봤어가지고 네. 저 입술이 풀렸는데요. 네, 소리만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게 그 호른의 약간 이게 유래가 네. 약간 그거 아닌가요? 막 행진하고 이럴 때 그냥 원래 그러니까 전쟁에서 썼던 나팔. 그치, 나팔.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호른이 색소폰이랑도 연관이 많은 게 저희는 이제 색소폰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돌프 sak스라는 분이 이 색소폰을 만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악기를 만드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분이 클라리넷이었나? 맞아, 클라리넷. 그러고 호른이랑 아버님이 아마 호른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나온 게 색소폰이라는, 사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아무튼 좀 카더라긴 한데 뭐 색소폰이 그래서 나왔다는. 왜냐면 클라리넷이랑 호른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색소폰이랑 호른이랑 엄청 비슷해서 관악악주 하면은 호른이랑 색소폰이랑 같이 솔로를 많이 해요. 맞아요. 알죠? 맞아요. 왜냐면 소리가 비슷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유래가 있고 호른 소리 아주 청아하고 되게 울림 있고 소리가 되게 좋은데 엄청 어려운 악기에 속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세계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악기로. 그래서 후회되나요? 너무 어려워서? 가끔.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일단 관이 너무 길어요. 2.7m. 그렇죠. 이게 꼬아놓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베베 꼬아놓은 거라. 그래서 사실 바람의 속도, 그리고 입술의 떨림, 진동수, 약간 바람의 온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이 기니까 호흡이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서 나오는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느리면 뭔가 우리가 박자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호흡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훨씬 많이 들어요. 압이 정말 많이 차서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호른을 하면 탈모가 된다. 스트레스. 네. 머리가 빨리 빠진다. 그리고 단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진짜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스트레스? 압이 너무 아, 많은 압이 상태라, 차서. 네, 압이 계속 차니까 네, 이건 진짜 호른하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죠. 정보인데 이거 완전 좋은 정보 알아가시는 겁니다. 이거 잡지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빨리 죽는다 하면 사람들 악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오래 삽니다. 또 이제 호른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백성현 선생님한테 배우시면은 아주 또 한예종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또 아니, 저 한예종 보냈어요, 제자. 네. 정말요? 네. 언제 보냈죠? 21학번. 21학번. 아, 진짜 한예종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백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진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왜냐면 이게 학교 보내본 사람들은 알거든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예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럼 연습 방법 팁 있나요? 팁? 저는 사실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운동처럼 세트 수를 나눠서 했어요. 연습을. 그래야 이 성취감이 있고. 약간 12랩스 약간 네, 4세트 뭐 네,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세트 수로 나눠서 했고 그리고 일단은 어쨌거나 저는 항상 호른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피아니스트들을 항상 생각했어요. 사실 피아노는 건반 한번 딱 누르면 나잖아요. 근데 얘는 바람 부는데 바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얘를 불 수 있으면 난 정말 얘를 잘하게 되겠구나. 완전 네. 잘하는 호르니스트가 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네. 그래서 롱톤을 이제 한음을 길게 부는 건데 그거를 진짜 한 4시간씩은 하루에 정복하기 위해서 롱톤을 네. 하나하나 이렇게. 네. 역시 이제 이 호른 전문가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생모드 채널에서 강의 영상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 롱톤이 이렇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검증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네, 그러셨고 또 어떻게 또 연습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곡도 곡이고 에티드도 에티드인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 그렇죠. 네, 아르페지오라든지 그냥 도미솔미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얘가 배음 악기라서 이렇게 키를 안 누르고도 음이 변하거든요. 네. 바람으로만. 그렇게 해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아르페지오 연습을 이 호른이 키가 3개 있는 건가요? 3개? 네. 이 3개 하고 나머지 음들은 배음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어렵네요. 네, 어렵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색소폰도 배음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 호른은 거의 뭐 다른 엄청 많은 음들을 다 배음으로 내는 거니까 이거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또 하셨고 그래서 연습에 뭐 약간 비밀 상급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네. 아르페지오 연습 말고도 아니면 막 곡을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입시곡이 슈트라우스 콘체르토 넘버 1이었는데 거기에 빰빠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한음을 진짜 한 1000번은. 와, 1000번. 그래서 사실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좀 정말 미친 듯이 했네. 노력을 미친 듯이 했네. 네. 한음을 가지고. 한음을 진짜 10,000번씩은 불었어요. 중요한 음이니까 그거를 네. 잘 내기 위해서. 호르니 미스가 정말 많은 악기거든요. 정말 많아서 저도 많이 틀리고 유명한 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또 연주 때 엄청 많이 틀려요. 엄청 그래. 정말 많이 틀려요. 방심하면 틀릴 수밖에 없겠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한예종 들어가셨는데 학교 생활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기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백성현 딱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조금 뭐 백성현이랑 친하네 약간 이럴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게 뭐 이제 오해도 있고 맞아요. 뭐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그냥 일단
아까 예고 때 썰이랑 비슷하게 약간 대학교도 군기가 선배들이 네, 엄청 엄청 맞죠? 좋았어요. 엄청. 저는 말했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선배님들이 정말 네, 정말 좋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정말 많았지만 군기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아직도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게 잘못된 문화인데 네, 네, 잘못 너무 심했죠 그때.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이거 학교에서 고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짝만 얘기를 해주시면. 타도 있고 정말 그 복싱한 친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가만히 있어야죠. 후배니까. 네, 후배고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잘못을 하거나 이래서 혼나면은 저는 당연히 제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할 텐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혼났을 때는 정말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네 정말 학교를 다니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집합 담변 개겼죠 제가. 어떻게 개겼나요? 멘트까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개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깡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깡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완전 당하고만 있는데 또 이제 개기는 것도 옛날에 더 심했는데 사실 이제 예종에도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있더라고요. 있는데 심한 파트 안 심한 파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심했죠. 여기가 제일 심했어. 여기가 제일 심했어 진짜. 학교에 막 10시까지 무조건 남아있고 밤 11시 밤 11시 학교 아침 8시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거든. 왜냐면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연습도 해야 되지, 학교 생활도 해야지, 뭐 오케스트라도 해야 되지. 힘든데 선배들이 갈구지. 근데 학교엔 11시까지 있어야 되지. 그럼 집에 가면은 12시 1시인데 8시까지 나와야 돼. 나와서 청소해야 되지. 약간 이런 되게 안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2학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군대 가고 저 군대로 도망갔잖아요. 그걸 뭐 제가 이제 따라서 하려는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때 2학년 때 바로 없어지더라고.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될 문화였고. 아무튼 그런 학교 생활을 좀 힘들게 하다가 힘들게 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어쩌면 사고 치고 군대로 도망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후배들한테 화를 내보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1학년 때도 잘해주는 선배님들한테는 약간 알아서 존경심이 생겨서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치. 근데 나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반발심만 들고 이러기 때문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이제 해리포터 때문에 해리포터를 듣고 좋아가지고 홀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죠? 아까 녹음. 그러니까 녹음한 거예요. 나 커트. 녹음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녹음하면 안 해.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하고. 다시 거기부터 하자 그러면. 아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호른을 시작한 게 해리포터 주제곡을 듣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연주가 가능하신지. 지금요? 지금 바로 갑자기. 네. 원래 전문가들은 또 갑자기 딱 시켰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 생분들 이 인터뷰는 좀 고난이도라 이렇게 연주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네, 갑자기 딱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해리포터 한번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잘하시는데요. 소리가 진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떨려. 제가 비밀의 방 마법사의 돌? 네, 다 봤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해리포터의 주제가였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호른 소리 정말 좋고 이따가 저랑 듀엣도 한번 해볼 건데 인터뷰 좀 진행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이게 제가 헬스를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알게 된 게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맞아요. 뭔가 유전자가 좋아야 운동도 잘하고 몸도 빨리 좋아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 이제 복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좋았고 심심하면 팔굽혀펴기 했어요. 심심하면 이게 막 한 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심하면 하셨다 약간 오만한 발언 아닌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그렇잖아요. 막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 같이 모여서 놀 때 저랑 꼭 제 동네 친구들은 항상 운동을 했어요. 그게 저희의 놀이였어요. 근데 되게 건강한 놀이로.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체육관 가서 뭐 태권도 하는 친구랑 같이 뭐 겨루기를 한다거나 약간 이게 저희한테 노는 거였어요. 진짜 완전 그냥 야생스러우시네. 약간 야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PC방을 많이 다녔는데 운동으로 풀었다. 게임을 잘 못했어요. 저도 혹시 롤? 아이언의 왕자. 네, 이거 운동으로 하길 잘했네. 그래서 되게 몸이 좋으셔가지고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또 찍었잖아요. 그 사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근데 또 섹시하게 태닝도 하시고. 그죠? 헬스는 얼마나 하셨죠? 사실 항상 팔굽혀펴기 이런 거랑 그냥 무거운 거 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제대로는 사실 군대에서 했던 것 같아요. 헬스는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갔으니까 그래도 군대에서부터 한 7년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했네요. 저도 거의 21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랑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되고 재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조금 일로 올래? 됐어. 재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찍은 게 그러니까 이게 성실함이 바탕이 돼야 호른을 잘할 수 있다. 성실함. 성실함. 얘한테 배웠어요. 성실함을 얘한테 배워서 운동으로 풀고 있는. 이렇게 되시고 혹시 그럼 이제 막 제가 또 MBTI를 되게 좋아하는데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ENTJ. ENTJ. 제가 INTJ거든요. 역시. I랑 E랑 그래서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한 게 일을 또 엄청 일에 되게 미쳐 있잖아요. 엄청 미쳐 있죠. 쇼핑몰도 하고, 레슨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할 때 그러면 ENTJ로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게 있나요? 장점은 일단 확실하게 계획을 진짜 미래 계획 설계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일단은 리더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추진력이 좀 추진력이 좀 세죠. 일단 사업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볍게 마음을 먹었지만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죠. 바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딱 바로 해버리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게 장점. 추진력이 있는 추진력이 있다. 장점. 통솔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단점도 있을 수도 있죠. 단점은 엄청나죠. 단점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할 그래서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공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감이 네.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막 진심으로 막 걱정해서 막 F이신 분들은 되게 엄청 막 걱정해서 막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딱 듣고 현실적인 말. 그냥 딱 그런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그 시간이 아깝잖아. 네. 그럴 시간이 걱정할 시간이 아까운 거지. 왜 울고 있을까? 울 시간에. 그 약간 개인적인 건데 저는 약간 뭐에 대해서 딱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뭐가 이게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막 이런 맞아요. 두서없는 처음에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은 되게 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결과만 그냥 얘기했으면 그냥 딱 얘기하고 그에 대한 약간 솔루션을 한다던가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맞아요. 근데 이런 성격이 또 뭔가 악기를 잘하고 이런 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럼 이 부분만 연습하면 되고 맞아요. 아니면 뭐 호흡이 좀 딸린다. 그럼 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INTJ로서 이제 악기를 할 때 장점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어떤 걸 딱 연습해야겠다 딱딱딱 해서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효율을 중시해서 예를 들면 연습을 딱 하러 와서 근데 배고프면은 호흡이 딸리니까 사실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 맞아요. 아까워요. 그냥 나는 사실 오늘 딱 연습실 와서 3시간, 4시간 만에 내 연습을 딱 끝내고 집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러 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연습하면 또 컨디션이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 괴리감이 약간 너도 약간 그런 나랑 공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비슷하구나. 근데 그런 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근데 뭐 일단 추진력이 좋은 거는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F나 막 P로서 되게 오는 장점들도 가져가면 좋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 생각보다. 나도 안 돼. 효율이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BTI ENTJ시고 이제 한 뭐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제 악기 연주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쇼스타코비치 왈츠 엄청 유명하고 이제 저희 색소폰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곡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은 색소폰은 오케스트라에 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빅솔로로. 맞죠. 맨 처음에 멜로디 딱 불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준비했고 호른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볼레로라는 엄청 옛날에 저희 세대는 디지몬 어드벤처 노래죠. 극장판에서 나왔던 추억의 노래로 이제 유명한데 그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백성현의 인생의 모토, 인생 마인드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항상 그냥 모든 악기건 일이건 레슨이건 뭐 다 항상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약간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네.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네, 항상 그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후회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치. 항상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되게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네, 맞죠.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던데. 갓생 살고 계시고 되게 엄청 이게 힘든 건데 사실 열심히 산다는 게 열심히만 산다는 것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사실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도 하고 계시고 뭐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하고 계신데 뭐 앞으로 또 뭘 하고 싶다던가 네. 약간 그런 본인만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목표가 당연히 있죠. 약간 어렸을 때는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예, 제일 최고잖아요. 좋은 그치. 대학 그게 목표지. 네,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어른이 되고 이제 좋은 학교도 직접 가보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던져져 보니까 이제는 사실 뭐 돈을 쫓진 않겠지만 저는 정말 재벌이 될 겁니다. 네, 재벌이 될 거라 그럼 재벌이 되려면 뭐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악기도 악기지만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네 사업도 네 그냥 제가 옷 입고 약간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저만의 남자 브랜드도 제대로 하나 열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드라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드라마이 보고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그 이태원 클라스 보니까 또 술집이 차리고 싶어졌어요. 술집 이름 뭘로 하실 건가요? 백포차 백포차. 약간 그런 느낌. 제 백시니까. 백. 네, 아직. 네, 백포차. 그리고 남자 쇼핑몰 이름은 알렉. 알렉. 네.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솔렌. 솔렌. 네. 솔렌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음악만 하는데 맞죠. 그러기에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사업까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제가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기 백상현 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저희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 시간이에요. 호른이랑 이 색소폰의 조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악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 소리 좀 풀어보겠습니다. 좀 결이 비슷해요. 네. 네, 역시 비슷해요. 색소폰이랑 호른이 비슷하고 저희 그러면은 쇼스타코비치 왈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쇼스타코비치 왈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엄청 유명한 곡이어가지고 호른이랑 하니까 또 이렇게 색다르고 호른이 색소폰보다 확실히 이 울림이 커가지고 맞아요.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색소폰 채널이긴 하지만 다들 호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인스타 링크 좀 거. 네, DM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저희 마지막으로 볼레로 한번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레로 준비되셨나요? 네. 볼레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볼레로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첫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연주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일단 입이 너무 아프고요. 네. 이런 거 없다 그랬는데 말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네. 카메라 울렁증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말을 잘해요. 연주할 때 그 영상 촬영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말하는 건 좀 색다르네요. 네. 약간 연예인된 느낌? 네, 본인의 약간 썰을 푸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게스트 출연으로 나오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그때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한 다음 달에 부를 건데. 네, 그럼 오늘 여기 백성현님과 함께한 오늘 팟캐스트, 네, 라디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거 영상 올려보고 반응 괜찮으면은 또 계속해서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잔잔하게 떠드는 자기 전에 약간 들으면 좋을 그런 또 정보를 오늘 호른에 대한 엄청난 또 노하우를 또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